대증요법은 암을 악화시킬 뿐. 증상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암치료, 대증요법, 그리고 자연치유에 대해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대증요법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대증요법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살짝 가리는 치료법인데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치료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대증요법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 먼저 대증요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요. 병의 증상만 줄이거나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는 혈압약을 먹고 혈압 수치를 낮추고요. 당뇨병 환자는 약으로 혈당 수치를 관리하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 정말 질병을 낫게 해줄까요? 문제는 이런 치료가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이 왜 생겼는지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눈에 보이는 증상만 없애려고 하니까요. 결국 문제가 반복되거나 더 심해지기 쉬운 거예요. 암 치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현대의학에서는 암 치료를 위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화학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주로 사용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사라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암세포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줄기세포는 항암 치료에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재발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될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화학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증적인 치료법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는 치료는 절대로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와 교감신경, 암으로 가는 지름길. 여러분, 암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 암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 때문이에요. 특히 50대부터 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사회적 책임감이 가장 큰 시기이면서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 직장, 사회적 역할까지 몸과 마음이 모두 너무 바쁘고 지칠 대로 지치다가 한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높아져요.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나빠지니 저체온 상태가 되고요. 온몸의 산소 공급 또한 줄어들으니 저산소증 상태가 되기도 쉬워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면역력도 약해지게 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셔야 해요. 암 환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치게 성실하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쉬지 않다 보니 몸이 견디지 못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가 암일 수 있는 것이고요. 과립구와 암의 비밀.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과립구가 과도하게 증가해요. 과립구는 활성산소를 분비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이중적인 역할을 해요. 적당히 분비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점막과 상피세포까지 공격해요.
특히 활성산소는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재생 과정을 방해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런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주변 조직이 손상되고요.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 점막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점막이 얇아지고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위궤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과립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조직 손상뿐만 아니라 주변 세포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염증이 확산되기도 해요. 또한 활성산소가 과도하면 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과립구가 과다한 상황에서는 림프구 같은 면역세포가 억제되는데요. 이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 병력이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 몸은 암세포를 퇴치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감신경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과립구의 과다 분비와 만성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이를 예방하려면 교감신경을 흥분하지 않도록 안정시켜야 하고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암이 잘 생기는 부위는 재생이 빠른, 즉 분열하는 속도가 빠른 상피세포나 분비선이 많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 위 점막, 폐의 상피세포, 대장 점막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부위들은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자주 노출되거나 음식물, 공기 중의 톡소와 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손상이 잦아요.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DNA 복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복적으로 손상과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 환경에서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만성 염증이 발생할 경우 염증 자체가 암세포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만성 염증은 주변 세포를 자극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암세포가 번식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위들을 더 잘 보호하고 염증이나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자연치유가 정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연치유가 등장해요. 자연치유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적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 명상은 마음의 안정을 도와주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뇌와 신체의 긴장을 푸는 명상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요가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가는 신체와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유연성을 기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요가 동작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죠.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를 줘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적한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어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면역세포인 림프구의 활동이 증가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과 마음이 점차 치유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좋은 음식과 자연 영양소 보충제를 드세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셔보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인데요. 항산화 물질은 이를 중화시켜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억제해요. 암 예방에는 채식 위주의 식단이 효과적이에요. 자연 식물식에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음식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항산화 해독 기능을 하는 자연 영양소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로니아 추출물, 천연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온몸의 산소 공급을 늘리고 세포 기능을 개선하려면 모체 필수 지방산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추천해요. 게다가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물은 우리 몸의 해독 과정에 필수적이며 세포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들어내요. 세 번째, 적절히 운동하세요.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유연해지며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져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 마음의 안정을 갖는 데 좋아요.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요. 이런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몸 안의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자연은 정말 훌륭한 치유제예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돼요. 자연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숲이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대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특히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돼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산책뿐만 아니라 정원 가꾸기, 캠핑, 자연에서의 요가 같은 활동도 추천해드려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 힐링까지 선물해 주거든요.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바람소리, 잔잔한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치유 효과도 있어요. 집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하고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을 키워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실내 공기를 상쾌하게 하고 자연과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매일 자연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모두 얻어보세요. 다섯 번째, 잘 쉬세요.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푹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면서 뇌를 포함하여 온몸을 재충전해요. 깊은 수면은 특히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게 만들어요.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일정한 취침 시간을 정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숙면을 취하세요. 이처럼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연 치유는 암의 근본 원인을 없앤다. 암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대증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연 치유는 몸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삶이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세요. 자연 치유는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까지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청하시길 권해드려요.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